붉은 방. H.G. 웰스 지음, 낭독 구자형. 분명히 말씀드리죠. 내가 말했다. 그 유령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거 확실히 실체가 있어야 날 놀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유리잔을 들고 벽난로 앞에 선 채 말했다. 본인 선택이요. 말라빠진 팔을 가진 노인이 말했다. 그는 나를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았다. 내가 말했다.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난 아직 유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파는 벽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창백해 보이는 눈이 크게 떠져 있었다. 그래요. 그녀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28년 동안 살면서 이 집 같은 곳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엔. 올 것들이 많죠. 28살 때라면. 그녀는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올 것도 많고 슬퍼할 것도 많지. 나는 이 나이든 사람들이 이 집의 영적인 공포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반쯤 의심했다. 난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다. 방 끝에 있는 기괴한 오래된 거울 속에서 강인해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오늘 밤 뭔가를 본다면 더 현명해지겠죠. 전 열린 마음으로 이 일에 응하는 거니까요. 본인 선택입니다. 말라빠진 팔을 가진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때 난 복도에서 지팡이 소리와 절뚝거리는 발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두 번째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첫 번째 노인보다 더 구부러지고 주름지고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는 목발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눈은 그늘져 있었고 늘어진 아랫입술은 썩어가는 노란 치아를 드러내며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탁자 맞은편에 있는 안락 의자로 곧장 가서 힘들게 앉아 기침을 시작했다. 말라빠진 손을 가진 노인은 그에게 짧은 혐오의 눈길을 보냈고 노파는 노인의 도착을 무시하고 여전히 벽난로만 응시하고 있었다. 거듭 말했어요. 본인 선택이라고. 막 들어온 노인이 기침을 멈추자 말라빠진 팔을 가진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어둡고 그늘진 눈의 노인이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잠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옆으로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작았지만 붉게 중열돼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술 한잔 해요.
마른 팔을 가진 노인이 그에게 맥주를 밀며 말했다. 그늘진 눈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맥주를 따랐는데 그 절반을 탁자 위에 흘렸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거대하게 드리워져 그가 따르고 마시는 모습을 조롱하듯 비췄다. 나는 이 괴기스러운 관리자들을 예상하진 못했다. 그들의 노쇠함에선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원시적인 것이 있어 보였다. 그들은 모두 각각 날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밤에 나는 어떤 불편함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위층의 어떤 사악한 것들에 대한 모호한 예감에서도 빨리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그 유령이 나온다던 방까지 안내해 주신다면 난 그곳에서 쉬겠습니다. 갑자기 기침하던 노인이 머리를 뒤로 젖혀서 나를 놀라게 했다. 노인은 그 그늘진 붉게 빛나는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노파는 죽은 사람처럼 생기 없는 눈으로 벽난로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유령이 나온다는 방으로 안내해 주신다면 나를 응대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죠. 문 밖에 촛대가 있어. 마른 팔의 노인이 내 발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붉은 방에 가려면 오늘 밤... 노파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서 가요. 네, 좋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죠? 복도를 따라가다가 그가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선형 계단이 나오면 두 번째 층계참에 녹색 천으로 덮인 문이 있어. 그 문을 지나 길고 어두운 복도를 끝까지 가면 왼쪽에 붉은 방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그의 설명을 반복하며 말했다. 노인은 내 이야기에서 하나를 수정해 주었다. 정말 갈 거요. 어둡고 그늘진 눈의 노인이 다시 세 번째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기묘하고 부자연스럽게 머리를 기울여 나를 보고 있었다. 오늘 밤에... 노파가 읊조렸다. 네,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내가 말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어둡고 깊은 눈의 노인이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돌아서 벽난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까이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문가에서 나는 뒤로 돌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두운 벽난로 불빛에 어스름하게 보였는데 모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든 얼굴에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분명한 표정이 떠올랐다. 자, 그럼 내가 문을 열며 말했다. 스스로 선택한 거요. 말라빠진 팔을 가진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나는 촛불이 잘 켜질 때까지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그들을 안에 남겨두고 차가운 메아리가 울리는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이 성을 관리하는 3명의 기묘한 연금 수령자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던 방의 오래된 가구들에 대해 이성과 현실감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다른 시대, 더 오래된 시대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 시대에는 영적인 것들이 진정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으로 통했으며 불길한 예언과 마녀들이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고 유령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들 존재 자체가 유령 같았다. 그들의 옷차림은 죽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았고 그 방의 장식품과 가구들도 오늘날의 것들과는 무관해 보였다. 내가 걷고 있는 복도는 길고 그림자로 가득했으며 벽에 습기가 비쳤다. 마치 죽은 것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노력했다. 긴 외풍이 스며드는 지하 복도는 차갑고 먼지가 많다. 촛불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떨게 했다. 메아리는 나선형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려 퍼졌고 그림자가 나를 쫓아 올라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서서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나는 넓은 층계참에 도착해 잠시 멈춰서서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듯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절대적인 정적을 확인한 후 마지못해 녹색 직물로 덮인 문을 열고 조용한 복도로 들어섰다. 안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큰 계단 옆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모든 것을 뚜렷한 검은 그림자와 은빛의 섬세한 물체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다. 이곳이 1년 전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제 버려진 것 같았다. 촛대에는 초가 꽂혀 있었고 카펫이나 광택이 나는 바닥에 쌓인 먼지도 내 촛불빛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르게 퍼져 있었다. 뭔가를 기다리는 고요함이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가려 했다가 갑자기 멈춰서게 됐다. 한 구석에 가려져 있던 청동 조각상이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가 흰 벽면에 매우 뚜렷하게 드리워져 뭔가가 나를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날 긴장하게 했다. 나는 그렇게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호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손에 쥐고 그림자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달빛에 반짝이는 그리스 신화 속 아르고의 왕자인 가니메데와 독수리 조각상이었다. 이 일은 오히려 내 혼란스러운 심경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후에 테이블 위에 머리를 흔드는 흐릿한 중국 도자기 인형은 나를 그다지 놀라게 하지 않았다. 붉은 방의 문은 어두운 구석에 있었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음침한 구석을 살펴보기 위해 촛불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나는 나보다 앞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갑작스러운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달빛 속의 검은 가니메데를 힐끗 본 후 복도의 창백한 고요함을 등지고 다소 서둘러 붉은 방의 문을 열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촛불을 높이 들고 내가 지켜야 할 장소인 이 로레인 성의 붉은 방을 둘러보았다. 젊은 공작이 죽은 방. 아니, 죽기 시작했던 방이었다. 그는 이 문을 열고 내가 방금 올라온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게 그의 최후. 이곳의 유령을 정복하려던 그의 용감한 시도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발작보다 이 방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더 잘 드러내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방엔 다른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방이 생긴 이후 처음부터 전해졌던 반신반의할 이야기. 그것은 겁 많은 아내와 그녀를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장난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였다. 나는 벽과 검은 창문틀, 먼지 쌓인 빨간색 커튼과 거대한 어두운 가구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의 어두운 구석과 그 속에서 자라난 전설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촛불은 방의 광대함 속에서 작은 혀처럼 빛났다. 그 빛은 방의 반대쪽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어둡고 붉은 미스터리와 암시의 바다, 감시하는 그림자와 지켜보는 어둠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고요한 황폐함이 모든 것을 감쌌다. 오래된 방의 무형의 질감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그 느낌을 억누르려 했었다. 나는 방을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전에 불확실한 애매함을 없애기로 작정했다. 나는 문이 잠긴 것을 다시 확인한 후 방을 돌아다니며 가구 뒤를 살펴보고 침대볼을 정리하고 커튼을 활짝 열었다. 어떤 곳에선 내 발소리가 분명히 울려 퍼졌는데 내가 만든 소음은 이 방의 고요함을 깨기보다는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여러 창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굴뚝의 어둠 속도 들여다보았다.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방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두들기며 비밀 통로를 찾으려 했지만 난 거울 앞에 다가가서 그것을 그만두게 됐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엔 2개의 큰 거울이 있었고 각각 2개의 촛대가 있었으며 벽난로 선반에도 촛대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촛불을 하나씩 켰다. 벽난로엔 장작이 쌓여 있었다.
아까 그 노인들이 배려한 것이었다. 나는 불을 붙이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커브가 씌워진 안락 의자와 테이블을 끌어와 일종의 방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 권총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아두었다. 정밀한 주사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지만 방의 깊은 어둠과 완벽한 고요함은 여전히 내 상상력을 자극했다. 불꽃에 타오르는 모습과 소리는 나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방 끝의 구석에 있는 그림자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나타나는 숨어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다. 나는 촛불을 구석 선반에 올려두었다. 이때 나는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다. 이성적으로는 내 긴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내 정신만은 또렷했다. 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18세기 영국 시인인 잉골스비의 시를 흥얼거렸다. 몇 구절은 소리내 말했지만 그 반향은 즐겁지 않았다. 나는 또 유령과 귀신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나 자신에게 되묻는 일을 하다가 그것도 곧 그만두었다. 곧 내 생각은 아래층 3명의 늙고 기묘한 세 노인에게로 돌아갔고 그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방의 어두운 붉은색과 회색이 나를 괴롭혔다. 7개의 촛불이 있어도 방은 겨우 희미하게 보였다. 선반의 불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불꽃에 반응하는 그림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리 없이 춤을 추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는 복도에서 본 촛불을 떠올리고 약간의 노력을 들여 방에서 촛불을 하나 들고 달빛 속을 걸어가 10개의 양초를 가져왔다. 나는 이를 방 안의 다양한 중국 도자기 장식품 위와 그림자가 가장 깊이 드리워진 곳에, 또 일부는 바닥에, 일부는 창문 틀에 두었다. 나는 이 촛불들을 배치해 방의 모든 구석이 최소한 하나의 직접적인 빛을 받도록 했다. 유령이 온다 해도 뭔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방은 이제 꽤 밝아졌다. 작고 조용한 불꽃들은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것들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전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는 무서운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시계의 분침이 자정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구석의 선반에서 뭔가가 일어났다. 난 촛불이 꺼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돌아섰을 때 어둠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난 예상치 못한 낯선 이의 존재를 보고 놀란 것처럼 깜짝 놀라고 말았다. 검은 그림자가 그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젠장! 나는 놀라움에 소리쳤다. 외풍이 너무 세!
나는 테이블에서 성냥갑을 가져와 다시 불을 붙이려고 방을 가로질렀다. 첫 번째 성냥은 불이 붙지 않았고 두 번째 성냥을 겨우 성공시켰을 때 벽에서 뭔가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벽난로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촛불이 꺼지는 것을 봤다. 나는 곧바로 일어섰다. 뭐지? 나는 말했다. 내가 끈 거야? 나는 다시 돌아가 하나를 다시 켰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거울의 촛대 오른쪽 촛불이 사그러들며 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옆에 촛불도 따라 꺼졌다. 불꽃은 마치 심지가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갑자기 찝힌 것처럼 사라졌다. 심지는 빛도 없이 연기도 나지 않고 검게 변해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서 있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 촛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림자도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이건 아니지! 나는 소리쳤고 벽난로 선반의 촛불이 차례로 꺼졌다. 뭐야! 나는 내가 들어도 이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옷장 모서리에 있는 촛불이 꺼지고 내가 다시 켠 선반의 촛불도 따라 꺼졌다. 침착하자, 침착해. 나는 소리치며 촛불을 켜! 라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말했다. 벽난로에 저부터. 나는 성냥을 켜다가 두 번이나 성냥갑을 놓쳤다. 벽난로가 다시 어둠에서 벗어나자 방 끝에 두 개의 촛불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큰 거울의 촛불들과 문 근처의 촛불들을 다시 켜서 잠시 동안 꺼지는 것들을 따라잡는 것 같았다. 그러다 곧 소리 없는 반격처럼 방의 다른 곳에서 네 개의 불빛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또 하나의 성냥을 들고 서서 어디로 갈지를 망설였다. 내가 망설이던 중에도 보이지 않는 손은 테이블 위 두 개의 촛불을 휩쓸어 갔다. 공포에 질려 나는 선반으로, 그 다음엔 구석으로, 또 그 다음에는 창문으로 달려가 세 개의 촛불을 다시 켰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벽난로 옆 두 개의 촛불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 나은 방법을 깨달았다. 나는 철제 서류함 안에 성냥을 쏟아붓고 침실 촛대를 잡아들었다. 이로 인해 성냥을 그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그런데도 촛불 꺼짐의 끊임없는 과정은 계속됐고, 내가 두려워하고 싸웠던 검은 그림자들은 끝없이 돌아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먼저 이쪽에서, 그리고 저쪽에서 한 걸음씩 다가왔다. 나는 이제 다가오는 어둠의 공포로 거의 미쳐가고 있었고 이성을 잃었다. 나는 촛불을 잡으러 뛰어다니며 그 무자비한 어둠의 습격에 맞서 헛된 싸움을 벌였다. 나는 이내 테이블에 허벅지를 부딪히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비틀거리면서 넘어져 테이블에 천을 쓸어내렸다. 내 촛불은 나로부터 벗어나 굴러떨어졌고 나는 일어나 또 다른 촛불을 잡았다. 그런데 이 촛불은 내가 급히 움직이는 바람에 꺼졌고 곧바로 남은 두 개의 촛불도 따라 꺼졌다. 그런데 방엔 여전히 불빛이 있었다. 어딘가에 붉은 빛이 천정 위로부터 반사돼 내려와 나를 그림자로부터 막아주었다. 난로불! 그렇다. 나는 여전히 촛불을 벽난로의 쇠창살 사이로 넣어 다시 켤 수 있다. 나는 붉은 빛을 뿜어내는 벽난로에 두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벽난로의 불빛이 줄어들고 사라졌다. 반사된 빛도 모두 사라졌고 촛불을 쇠창살 사이에 넣자 어둠이 눈을 감듯이 나를 감쌌다. 어둠이 나를 둘러싸며 내 시야를 가리고 내 마음의 마지막 자제력을 빼앗아갔다. 나는 촛불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나는 그 무거운 어둠을 밀어내려는 헛된 시도로 팔을 내밀고 목소리를 높여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 나서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것이다. 갑자기 달빛이 비치는 복도를 떠올리고 나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린 채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렸다. 하지만 나는
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린 채 침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다른 큰 가구에 부딪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치며 마지막으로 이마에 무거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추락의 끔찍한 느낌.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발을 디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기억난다.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뜨니 낮이었다. 내 머리는 거칠게 붕대로 감겨 있었고 마른 손의 노인이 내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려고 주위를 둘러봤으나 잠시 동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굴려 구석에 있는 노파를 보았다. 그녀는 더는 괴기스럽지도 않았고 더는 무섭지도 않아 보였다. 노파는 파란 약병에서 약 몇 방울을 컵에 따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말했다. 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들은 내게 설명해 줬고 나는 마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붉은 방의 유령에 대해 들었다. 우리는 새벽에 청년을 발견했어요. 그가 말했다. 이마와 입술에 피가 묻어 있었지.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했었나? 낮에 보는 세 사람은 평범한 노인들이었다. 그늘진 눈을 가진 노인은 잠든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지난 밤일을 천천히 기억해냈다. 이제는 방이 유령에 씌었다고 믿겠소? 마른 손의 노인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침입자를 대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친구를 위로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네, 나는 말했다. 그 방이 진짜 유령에 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죠. 우린 평생 여기에 살면서도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해보세요. 진정으로 그곳에 있는 것은 늙은 백작인가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유리잔을 든 노파가 말했다. 겁에 질린 젊은 백작 부인일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그 방엔 공작의 유령도, 공작 부인의 유령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어떤 유령도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무형의 뭔가가. 그게 뭐죠? 그들이 물었다.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나쁜 건 내가 말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빛도 소리도 허락하지 않는 두려움. 이성이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압도적인 두려움. 그것이 복도를 따라 나를 쫓아왔고 방 안에서 나와 싸웠습니다. 나는 갑자기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손은 붕대로 올라갔다. 촛불이 하나씩 꺼졌고 난 도망쳤습니다. 그때 어둡고 그늘진 눈의 노인이 옆으로 얼굴을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그것이군.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 어둠의 임. 이 집에 그런 저주가 내린다. 그건 항상 그곳에 숨어 있어. 낮에도 밝은 여름날에도 느낄 수 있었어. 커튼과 걸음걸이 속에서 고개를 돌아보면 거기 숨어있지. 황혼의 복도를 기어가며 따라다녀. 그래서 돌아설 엄두도 내지 못하지. 그래, 당신이 말한 그대로야. 그 방엔 두려움이 있어. 검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은 이 죄로 물든 집이 존재하는 한 그곳에 있을 거야. 붉은 방. H.G. 웰스 지음. 낭독 구자형.